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오늘은 신림선 뛰러 색강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티셔츠를 깔맞춤하지 않고 요즘 가장 핫한 러닝화죠,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를 신고 왔습니다. 신림선의 스카이 블루색과 맞춰서 오늘은 신발을 깔맞춤했는데요. 오늘은 거리가 좀 짧아요. 10km가 안 되는 노선이고, 중간에 이제 보라매 공원이랑 마지막에 관악산 계곡이 있는데, 오늘도 신나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신림선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조금 덥고 조금 짧고 빨리 뛰고 싶어서 신림선을 선택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를 신고 트랙에서 성능 점검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지하철 달리기를 하기 전에 저의 새로운 뉴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트랙에 나왔습니다. 지금 딱 들고 있을 때부터 너무 가벼워요.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모델은 이전 파리 모델보다 270mm 기준 170g으로 13g이나 가벼워졌습니다. 제 사이즈는 255인데 저울 측정상 154g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조깅하고 인터벌 훈련 진행할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새 차를 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뛰기만 해도 반발력이 좋아서 위로 방방 뛰는 느낌이에요. 처음 신고 쿠션을 눌렀을 때의 느낌은 탄성과 반발력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깅 페이스인데도 신발이 자꾸 밀어줘가지고. 아식스 메타스피드 스카이의 미드솔은 두 가지 폼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탄성이 좋은 FF 리프 폼을 하단측에 적용하고 상단측에는 FF 터보 플러스를 배치해서 지면을 찰 때 상승 추진력과 반발력을 끌어올려줍니다. 메타스피드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스카이와 엣지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미드솔의 위치입니다. 탄성이 좋은 FF 리프폼과 반발력이 좋은 FF 터보 플러스를 두 모델은 각각 반대로 배치하였고, 카본 플레이트 굴곡과 토스프링 커브로 불리는 러닝화 바닥 앞부분 굴곡도 다르게 설계하여 각각의 보폭과 러닝 자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래도 얘가 막 밀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속도가 자꾸 붙어요. 이제 지하철 달리기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했는데 튕겨 나가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처럼 시원한 하늘빛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함께 신림선을 달려보겠습니다. 색강은 큰 강에서 나온 작은 물줄기가 다시 큰 강으로 합쳐지는 것을 색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색강역이 됐습니다. 색강역을 출발해서 여의교를 건너자마자 대방역이 보이더라고요. 색강역에서 대방역까지가 굉장히 가깝네요. 대방역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지하철 통과해야 돼요. 대방역 지하철역 통과했습니다. 대방동은 번댕리랑 높은절리라는 동네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동네를 두 개를 합쳐서 번대방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번대방리에 대방을 따서 대방동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방역 통과해서 약 어필을 올라가고 있는데 신발이 가벼워서 그런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가 상승 추진력을 도와주니까 오르막길 때 조금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요. 서울지방병무청역 지납니다. 이 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역 중에 유일하게 병무청을 역 이름으로 땄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랜드마크가 없어서 병무청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을 역 이름으로 땄습니다. 농심 본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라면 기업 농심 본사 앞에서 신호가 좀 기네요. 보라매역 지났습니다. 보라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어미를 떠난 새끼 매를 데려다 사냥으로 길들인 매를 보라매라고 한대요. 그 보라매 자체가 공군 사관학교의 별칭이었거든요. 이 보라매 공원이 공군 사관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면서 이 보라매 공원이 시민들의 공간이 되면서 그 보라매라는 지역명을 이 일대가 쓰게 됐다고 합니다. 농심의 뜻은 농부의 마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만드는 농심의 어떤 기업관과 맞는 이름이네요. 보라매 공원 들어왔습니다. 보라매 공원 한 바퀴 돌아보고 갈게요. 네가 여기 와보라매.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라매 공원의 에어파크인데요.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곳답게 실제 퇴역한 비행기와 헬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 왔으니까 보라매 공원 트랙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러너니까요. 여기 네가 뛰어보라매. 트랙을 돌며 느꼈는데 아식스 모션랩 3.0 기술 덕분에 더운 날에도 러닝화 어퍼의 통기성이 좋아 발에 땀이 안 나고 안정적인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랙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트랙에 사람이 많이 없네요. 공원 입구 탑에는 충효 호국비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 통과했습니다. 보라매 병원은 서울시립공공병원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시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방동에서 굉장히 큰 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풀려서 하늘도 너무 예뻤고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했어요. 당곡역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곡은 이쪽 골짜기에 무당이 제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당곡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당산하고 약간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골짜기 곡자를 써서 당곡, 당산은 매산자를 써서 당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신림선은 역과 역 사이가 좀 짧은 대신 신호등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신호가 좀 긴 것 같아요. 신호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다시 스타트할 때 메타스피드 스카이의 반발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림은 관악산 기슭에 숲이 우거졌다는 뜻으로 이 동네 이름이 유래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에 숲림자를 써서 신림이 됐습니다. 신림은 지금 여기 관악구의 어떤 강남 같은 곳이죠.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와서 놀고 저도 가끔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해요. 여기가 가격은 싸고 맛집은 많아서 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백순대촌이 여기 있습니다. 백순대촌은 2호선 뛸 때 갈게요. 신림역 지나면서 느꼈는데 메타스피드 스카이 를 신으니까 신발의 무게가 하나도 안 실림. 잘하죠? 서원역 지났는데요. 서원역 지나서 신림천으로 해서 갈게요. 서원이라는 이름은 이쪽에 서원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서원정이라는 정자에 감강찬 장군이 와서 쉬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원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시작해 안양천을 지나 한강으로 흐릅니다. 숲이 울창해 길이 돌아간다는 뜻으로 도림천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풀과 나무가 가득해 말을 키우던 마장천이란 이름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림천을 나와서 서울 벤처타운역을 지나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서울대 벤처타운역 지났습니다. 이쪽은 원래 다 고시원이었는데 그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쪽 이제 고시원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벤처타운으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에요. 시티런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형을 겪게 되는데 이 아식스의 그립 기술 덕분인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목이 느껴집니다. 슬립이 안 나고
착지가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이제 한 정거장 정도 남았는데 이쪽에 제가 옛날에 자주 갔던 부대찌개 집이 있어요. 거기 1인분도 되는 데가 있어서 부대찌개 먹고 가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한 정거장 가겠습니다. 안 열었나? 열었습니다. 여기는 탄산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공짜라서 더 많이 마셨습니다. 서비스로 감자튀김이 나오고요, 반찬은 조촐한데 이렇게 해서 10,000원이에요. 추억의 맛이네요. 옛날에 이 동네 살 때 가끔 왔었는데 이제 다 먹었으니까 마지막 한 정거장 뛰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보폭수가 많은 케이던스형 러너인데 지금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를 신고 뛰면은 저의 케이던스가 짧은 그 단점이 오히려 보완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쭉쭉 차주니까 오히려 스피드가 나고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눈앞에 관악산의 전경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를 신어보니까 내가 꼭 스트라이드형 주자다 그래서 꼭 스카이를 신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엣지랑 도쿄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서 내 케이던스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카이를 신어서 추진력을 좀 실어주고, 내가 너무 보폭이 넓다라고 하면 엣지를 신어서 복복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악산역 도착했습니다. 지금 밥도 먹고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처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4분 페이스로 뛰어왔어요. 항상 러닝을 하면 후반부는 이 여름에 힘든 구간인데 오늘은 다리도 잠기지 않고 확실히 쭉쭉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관악산은 산 정상에 있는 황항암의 모습이 갓을 닮았다 그래서 간뇌라고 부르던 게 관악으로 불리기 시작해서 관악산이 됐다고 해요. 관악산까지 왔으니까 계곡에 발 담그러 갔다가 가겠습니다. 계곡에 발 담그는 데가 어필이거든요. 그래도 러너니까 뛰어 올라가야죠. 뛰어 올라가서 발 담그고 집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관악산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의 진짜 장점이 느껴지더라고요. 달리면서 계속 얘기했던 반발력, 가벼움, 그리고 상승 추진력이 어필을 올라갈 때 빛을 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마라톤 대회는 35km 이후가 가장 힘든데 반발력이 좋은 신발이 그때 저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기록 경신을 원한다면 메타스피드 시리즈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평균 페이스가 너무 좋았고 후반까지 페이스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다가오는 9월 그리고 10월 철원 마라톤과 춘천 마라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달리면서 사용한 총 금액은 10,000원입니다. 부대찌개 9,000원, 라면사리 1,000원이거든요. 오늘 총 달린 거리는 10.2km, 달린 시간은 1시간 6분입니다. 시티런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많아서 멈추는 구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 자체가 빨랐어요. 지하철로 올 수 있는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관악산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맨날 3만 왔다 가니까. 그리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계곡 옆에 황토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토길도 이용하고 내려왔습니다. 황토길을 걷고 계곡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곡물에 들어갔다 와서 황토길을 걷고 있습니다. 힐링되네요, 관악산. 황토길을 걸으며 다음은 어떤 노선을 달릴지 또 고민해봅니다. 그리고 9월부터 철원 마라톤을 비롯해서 춘천 마라톤까지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함께할 다음 대회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함께한 신림선 러닝을 마칩니다. 제가 모든 지하철 노선을 다 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